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피아노를 잘 치려면 손가락이 빨리 돌아가야죠. 어려운 곡을 쳐야 실력이 늘죠. 꽝꽝 크게 웅장하게 소리내야 프로처럼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초보가 무작정 유튜브 영상을 보며 빠르고 어려운 곡을 주로 치면 다음과 같은 경로를 밟게 돼요. 손은 점점 뻣뻣해지고 소리는 마음에 안 들고 독학은 점점 지쳐가면서 한 3년쯤 되면 재능이 난 없나 봐 이러면서 결국 포기하게 되죠. 저는 지난 6년간 의욕이 많던 초보들도 이런 경로를 밟으면서 피아노를 포기하는 거를 수도 없이 보았고 해결책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세 가지 고정관념에 변화가 와야 근본적으로 실력이 늘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빠른 곡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어려운 곡은 쉽지만 아름다운 곡으로 큰 소리를 내는 대신 부드럽고 깊은 소리로 말이죠. 이 방법은 제 초보 제자들에게 오랜 시간 적용해 보면서 독보부터 안보 연주까지 성과를 확실하게 낸 부분이니까요.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길 바랄게요. 한 달에 그리고 딱 한 번 열리는 초보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요.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통념을 파괴해 보겠습니다. 빨리 굴러가는 손가락이 곧 실력이다. 물론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화려하고 빠르게 치면 멋있죠. 그런데 그걸 추구하는 것이 피아노를 치는 목표가 되는 순간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아름다운 연주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초보 단계에서는 느리게 치면서도 음악의 흐름과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 부분에 점점 자신감이 생길수록 후에 템포가 빨라지고 빨리 손가락을 굴릴 때도 서두르지 않는 안정적인 흐름이 생겨요. 프로는 사실 빠르기 때문에 대단하다기보다는 나만의 좋은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느린 곡을 치면서도 평상시에 이런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음과 음 사이에 이런 울림들을, 아름다운 울림을 듣고 치는가? 그리고 각 음의 길이를 서두르지 않고 충실하게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긴 음 패턴에서도 소리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지 말이죠. 무엇보다도 속도를 늦춰도 여러분들이 음악적으로 잘 칠 수 있다면 나만의 페이스로 아름다운 연주를 어떤 곡에서도 할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통념을 파괴해 보자면요. 어려운 곡을 꼭 쳐야 된다. 특히 야심 있는 초보는 열정에 불타서 나의 레벨을 한참 뛰어넘는 선곡을 자주 하거든요. 더 어렵고 더 길고 더 화려하게. 그래서 뭐 쇼팽 녹턴이나 리스트의 사랑의 꿈, 그리고 심지어 발라드, 쇼팽 발라드 1번 있잖아요. 꿈의 곡. 그런 것들을 막 선택을 과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곡을 6개월, 1년씩 막 끌고 가다 보면요. 그러니까 지레 진짜 지치게 되고 악보 읽다가 테크닉의 어떤 부분에 걸려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두 페이지를 읽더라도 그런 쉽고 느린 곡 안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감정 표현까지 담아서 제대로 연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원리를 아는 초보들은요. 어떤 곡을 쳐도 동요처럼 이렇게 약간 유치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술가처럼 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렵고 화려한 패턴이나 막 화음들을 연습해내는 가운데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이런 곡을 상대로 장시간 연습하면 초보 단계에서 이 악보 읽기와 테크닉 해결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작 내가 짧고 쉬운 곡에서 오히려 소리에 더 몰입하고 내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급 레벨의 학생들도 때론 아주 쉬운 곡으로 필요할 때 과감하게 선회를 하기도 해요. 그 결과 악보의 레벨에 의해서 실력이 퇴보한 게 오히려 아니라요. 쉬운 곡들을 더 음악적으로 완성도 있게 컨트롤을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래 치던 그 레벨의 어려운 곡도요. 이전보다 훨씬 훌륭한 연주를 하는 거를 제가 목격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통념 파괴는 꽝꽝 세게 치면 프로 같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때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웅장하고 오케스트라처럼 풍부한 소리로 치면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표현력이 가미된 풍부하고 깊은 소리를 내는 초보는 상대적으로 드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아름다운 울림을 내 내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섬세한 귀가 필요하고 치는 순간의 터치 그리고 건반 위에 머물 때도 계속 울림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건반에서 손을 뗄 때 이런 터치 조정 등을 초기 단계부터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접근 방법을
조금씩 루틴을 잘 쌓아가면서 초보 단계부터 하시잖아요. 그러면 쉬운 곡을 치더라도 소리가 꽤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바뀌게 돼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악보의 레벨이 후에 어려워져도요. 우리가 그 본질인 아름다운 소리와 해석할 수 있고 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으니까 오히려 연습 효율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바뀐 관점으로 한번 되게 쉬운 예시곡을 하나 골라봤거든요. 뭐냐면 슈베르트의 자장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곡을 접했을 때 악보가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맨 처음에 안정적인 박자와 리듬을 유지하는 거를 먼저 이제 리듬을 카운팅해 보면서 한번 쭉 쳐보는 거죠. 그러면 4분의 4박자이니까 4분음표를 한 박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안정적인 박자를 우선 신경 쓰면서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안정적 흐름을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첫 음을 들어갈 때도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첫 박부터 딱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팍 누르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도 원래 이 곡이 가지고 있던 분위기 있잖아요. 자장가. 그 아름답고 정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첫 소리 터치를 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쿵 하는 터치보다 좀 더 딥하면서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뭐 박자가 틀린 것도 아니고 얘를 울림이 조금 더 길게 빠지면서 아름답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실 때 너무 건반에서 위에서 아래로 찍듯이 치는 것이 아니라 살짝 건반 위에서 준비해 주면서도 손을 처음에 건반에 닿을 때도요. 휙 이렇게 흐름을 너무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곡의 박자를 타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면 터치가 훨씬 다르죠. 그냥 내가 내 흐름대로 일방적으로 곡을 시작해야지 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렇게 공기를 느끼면서 곡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첫 소리를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긴 음들을 더 충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주할 수 있고 두 번째를 또 보자면 이렇게 붙점 리듬이라고 하죠. 이런 리듬이 왔을 때 보통 하시면서 이 짧은 음 있잖아요. 긴 음 뒤에 따라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무심하게 친다거나 잘 듣지 않고 치거든요. 근데 피아노는 일단 땅 치면 소리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음을 갖다가 조금 작게 섞어주면서 얘를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오히려 되게 부드럽게 들려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얘를 또 동일하게 치게 되면 오히려 소리가 거칠게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흐름을 생각하면서 치게 되면 초보가 아닌 그런 멋진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를 또 한번 볼게요. 민미솔 이렇게 음이 올라가면 보통 따라란 하니까 약간 커지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크레센도. 그런데 이럴 때 피아노는 아무래도 건반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누르는 타악기 같은 악기다 보니까 그냥 솔을 쿵 하고 누르게 돼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또 소리가 거칠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올라가는 음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를 치고 솔을 미가 솔 하면서 그 음 자체가 위로 떠오른다고 좀 상상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잘 예시를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 미랑 솔 사이에 있는 파 있죠. 껴있는 음. 미, 파, 솔 하면서 파를 생각하면서 솔까지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딴, 따단 하고 솔로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 람디린 하면서 그 과정이 되게 실크처럼 부드럽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연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네 번째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요렇게 네 마디가 하나가 음악적인 문장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 요렇게 악어, 입이 작아지는 거, 데크레센도라고 하죠. 이런 걸 표시해 놨는데, 저는 이 곡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렇게 끝부분이 좀 정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이 뒷부분도 작게 연출을 해주시면은 되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 더, 이제 이 끝부분이 이렇게 딱 마무리가 잘 코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실 때 실질적으로 근데 저 프레이즈 알아요. 이런 거 다 이렇게 소리도 작게 할 줄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여러분이 치시는 걸 한번 그 휴대폰으로 녹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줄였다고 생각하는데도 별로 작지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영상을 거의 지금 6년간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줄이라고 요청을 드리잖아요. 학생분들께. 그러면 저 줄였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녹음에서는 이게 그렇게 줄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작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녹음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마디와 이 마디를 해서 한번 진짜 줄이는 걸 해볼까요? 하고 여기서 얘를 많이 처음에 줄여보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 정도도 줄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줄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레보다 이 도가 줄을 때 이 문장이 확실히 줄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렇게요. 이 끝부분까지도 같이 줄어들면 되게 좋겠죠?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하고 여기가 뒤에 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정작 여기는 줄였는데 여기가 또 커져버리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왼손 끝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양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얘가 받쳐주는 거라고 했을 때 오른손을 확실히 음을 또랑또랑하게 쳐주면서도 왼손은 처음 쳐야 될 음을 좀 비교해 볼까요? 얘는 상당히 작게 한번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좋은 방법은 여기서 지금 정한 볼륨 있죠? 이것대로 전혀 소리를 올리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같은 볼륨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하셔가지고 오른손이랑 같이 합쳐도요 왼손이 전혀 멜로디를 방해를 안 해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고 짧지만 참 아름다운 이런 슈베르트의 자장가를 한번 연주를 하면서 5가지 포인트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초보분들이 잘 치고 싶어서 추구하는 정말 빠른 템포, 어려운 곡, 큰 소리 같이 멋있어 보이는 이 3가지가 오히려 여러분을 때로는 가장 먼 경로로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거, 어려운 거 꽝꽝 보다는 느리면서도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깊고 부드러운 그런 짧은 곡을 아름답게 치시는 것도 훨씬 학습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 때부터 이 연습의 방향이 잘 쌓이게 되면 결국 가까운 미래에 큰 실력 향상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강의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런 관점을 신선하게 바꾸면서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